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사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가 생을 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육친상 상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묘에서 사를 봤을 때 목이 화를 생하는데 음양이 다르죠. 따라서 상관의 별이 되고, 또 12운성상 우리가 한번 운기를 논해 본다면 묘를 천간으로 들면 을목이 됩니다. 을목이 오에서 장생을 하고 사에서 목욕을 하죠. 따라서 목욕지로서 그 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하다라는 것이죠. 또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한 인기 상승적인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12신살로서는 역마살에 해당합니다. 즉 해묘미 그룹에서 사유축 그룹, 즉 해묘미가 묘거의 그룹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유축은 어떻게 됩니까? 금의 국을 이루죠. 따라서 이 사에 상충되는 이런 쪽을 보면 역마 또는 제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월살. 자, 그러니까 이제 역마살이 되고, 개화로는 날을 장성살로 두는 거죠. 이 12신살을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해석을 하고, 개화로는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해석을 가합니다. 보통 동작이나 환경적인 요인, 요소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요 경우에는 다른 신살이 붙는데 보통 상문이라는 신살이 붙습니다. 즉 곡사나 초상이죠. 뭔가 일이 지지부진하고 잘 안 풀릴 때, 자 이럴 때는 상문의 요소에 의해서 뭔가 곡사나 초상이 난 이후에 뭔가 일이 풀어지는 그런 작용력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띠에서 거의 쓰는 신살들이죠. 이 삼재라는 것은 해묘미, 미 그룹이죠. 미 그룹 앞에, 즉 사, 오, 미가 이 삼재가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삼재 팔란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따라서 이거는 삼재의 든이 뭐 안 좋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삼재는 보통 연지를 기준해서 연지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하다면 음의 글자가 합에 의해서 나에게 중요한 글자에 해당이 될 때, 자, 그 글자를 충이나 형이나 보통 충이나 합이나 형이 들어올 때, 그때 보통 삼재의 작용과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자, 그리고 묘는 어떻게 됩니까? 방합으로서 임묘진을 이루죠. 자, 거기에 비해서 사는 어떻게 되죠? 사오미죠. 사오미로 인해서 여름의 방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삼합적인 요소는 어떻게 돼요? 사유축의 궤도를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사가 왔을 때는 실제로는 이 유라는 글자만 합이 되는 것입니다. 축이 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가 합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육합의 경우에는 사와 신이 육합을 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팔자내에 있다면 뭔가 이동, 불안, 동요를 거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묘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라는 글자, 묘술, 유, 자, 오, 진이라는 글자가 팔자내에 있다면 이런 글자의 사가 와서 뭔가 이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인해서 팔자의 변화 요소를 읽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충의 요소는 돼지 해자가 되겠죠. 그리고 인사신이 여기에서는 삼형살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 해라는 글자가 있거나 인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신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자, 이랬을 때 뭔가 이제 사주팔자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미에 신에 을이 묘가 있다고 칩시다. 묘. 자, 이래서 음이각에서 양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묘미 합된 요소가 있죠. 자, 이럴 때 사가 온이 어떻게 되더라? 사신은 육합도 되고 형도 되죠. 그죠? 자, 합에 의한 작용. 이렇게 해서 이 사를 이제 약간 이 원래의 궤도의 자리를 이탈시키는 작용에 있는데, 거기에 형작용까지 들어온다는 것이죠. 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삭감작용이죠. 삭감작용에 의해서 이 글자가 제대로 자기의 본 모습을 지키지 못하니 거의 빠진 모양과 진배 없는 모양으로 작용을 하여 이 미가
원격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자정자금하고 또는 뭐 이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합으로 인해서 쭉 달려들음을 해서 즉 신생 세일 가담 그죠? 식구가 는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합의 작용력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후의 작용력이 뭐냐면 이제 망실의 합은 항상 합을 탐하면 망실의 작용이 온다는 망실작용. 따라서 항상 합은 좋은 것 같으나 결국에는 자기의 본 모습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왜곡. 따라서 이 작용력을 오히려 잘 읽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합은 대운에서 모든 운은 크게 대운에서 다 판가름이 납니다. 판가름이 나고 그 대운에서 세운은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대운에서 이 세운까지 중첩하여 예를 들어서 합이 있는데 중첩하여 합이 다시 가세된다든지 했을 때 그때는 거의 망조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보통 합이 오면 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대운을 논한다면 천간에 5년이 있을 것이요 지지에 5년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10년을 아울러서 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신생세일 가담은 첫해 또 1, 2년 차에 합의 1, 2년 차를 전후 즉 1년 차를 전후로 해서 합의 신생 세일 가담의 기운이 들어오고 보통 4, 5년 차에 가서는 합을 탐해서 망실의 작용이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첫 해에 애인을 만나 사귀었는데 보통 4, 5년 차에 가서 이별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식의 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죠.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글자에 의해서 왜곡된 모양이 항상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돼지 해자가 있고 묘자가 있고 다교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뱀 사자가 오면 어떻게 되겠다? 사유합을 하는 작용에 의해서 첫 번째 충의 작용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충작용이 발생. 따라서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이라든지 급작스러운 이 평관의 역할도 하죠. 급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또는 명고이복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와중에 그래도 원격 떨어져 있어서 그 세력은 강하다 하더라도 좀 떨어진 곳에서 작용을 하죠. 그 다음은 뭡니까? 이 해를 어떻게 합니까? 사가 충해버리죠. 충은 하면 날려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해서 해가 빠져나간 작용에 의해서 유가 묘를 바로 옆에서 치는 작용력으로서 이 작용력은 오히려 충작용력이 크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뱀 사자가 와서 그냥 내가 토끼 묘자를 할 때는 실제로는 해묘미의 궤도와 사유축 궤도로서 격각의 요소로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이 유가 없었다면 실제로는 역마라든지 충의 작용이 좀 덜 하겠지만 유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 작용력이 커지게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꼭 유년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충의 해도 아닌데 크게 이동 변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또는 충의 해가 왔는데도 그렇게 크게 이동 변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팔자 구조가 지지 네 글자의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나중에 차후 이 지지 대 지지인데 나중에 샘플 영상을 이제 샘플 명조를 가지고 할 때는 보면 천간에서 지지로 내가 이동 변동을 하여 직업 구성을 하였다가 다시 또 지지에서 천간으로 가는 경우 또는 직업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경우 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합과 충과 이 형의 작용에 의해서 팔자 원리 구조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우선 몸에 빨리 내 것으로 체득을 하셔야 이것이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실제로는 사주 감명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사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